네, 안녕하세요. 벤쌤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한자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백성민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요.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한자일까요? 네, 바로 어려울 난자입니다. 자, 난민. 네, 오늘 저희는 난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이 흔히 아는 난민은 이렇듯 어디 나라에 정착할 나라 없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그런 분들을 난민이라고 부르는데요. 2018년 우리나라는 이 난민을 수용하냐 마냐에 대해서 이제 옥신각신하면서 이 난민들을 수용해야 하는 우리나라 국민 역시 굉장히 몸살을 앓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난민 수용에 대해서 무엇이 옳은 방향일까 찬반 의견으로 나눠서 정리를 해보면서 정말 어느 쪽이 어떻게 어려웠는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제주도의 예멘 난민은 대체 어떻게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걸까요? 자, 예멘에서 약 561명 정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어디로? 네, 제주도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제주도는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내전 등으로 어려워하던 예멘의 561명의 난민이 제주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요. 제주도로 들어왔는데 이 뒤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난민 인정까지 딱 봤을 때 일단 이 사람이 들어왔으면은 우리는 난민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 난민을 받아줘서 난민을 살게 해줘야 돼요. 그래요. 제주도에 도착한 순간부터 체류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근데 도착하고 나서 30일 동안은 그냥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어요. 왜? 무사증 입국할 수 있는 장소니까. 그렇게 30일이 지나면 이 난민들은 난민을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난민 신청하고 6개월 뒤부터는 취업이 허가가 됩니다. 결국 이 561명이 들어오게 돼서 사실 무사증 입국할 수 있는 제주도라 들어왔지만 6개월 뒤에는 취업까지 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예멘 사람들이 제주도에 들어와서 사는 게 대체 뭐가 문제이길래 이렇게 2018년 난민 수용으로 시끄러웠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민을 찬성하는 사람들 입장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난민 협약에 가입된 나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유엔에 난민이 들어오면은 이 난민들을 보살펴 주기로 이미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난민을 지켜주기로 협약한 가입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 난민에 대해서 지켜줘야 한다라고 하는 게 제주 예멘의 난민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도 그 아픔 겪어봐서 알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6.25 전쟁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난민이 돼서 다른 나라로 갔을 때 뭐 도움이 받았다던가 아니면 6.25 전쟁 때 다른 나라로부터 도움이 받는다든지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이 되기까지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이렇게 우리도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당연히 도와주는 게 맞다. 또 이제 지구촌 세대 세계화가 되어 있는데 뭐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받고 안 받고 하는 게 세계화 정신에 과연 적합한 것이냐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난민을 인정하기까지 굉장히 체계적인 절차로 이 난민 인정을 검증을 하고 또 굉장히 적은 수만 유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반대 측에서 생각하는 그 걱정은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굉장히 적은 수만 유입되고 난민을 검증하는 과정은 까다롭다라고 하는 것이 찬성 측의 의견입니다. 또 하나는 3D 업종에 대한 취업이 완화가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국가보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뭐 안 보신 분들한테는 스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모 배우분이 거기서 운영하는 공장에 굉장히 값싼 노동력으로 다른 나라 분들을 해서 일하게 하시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난민이 들어오게 된다면 사실 소위 3D 업종이라고 불리는 곳에 한국인이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 노동력들을 사서 취업을 시킨다면 3D 업종의 취업이 완화가 되고 생산력이 향상이 되고 그리고 경제가 활성화가 될 거다라는 것이 찬성 측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난민을 반대하는 의견도 굉장히 강한데요. 실제로 청와대에 청원을 넣은 게 뭐 20만이 꾸준히 넘는 등 반대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강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주 예멘 난민에 대해서 반대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 인상 및 취업 문제입니다. 먼저 이 난민이 들어온다면 이 사람들을 이제 우리는 보살펴줘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보살피기 위한 세금을 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는 세금에서 저 난민을 보살펴줘야 하고 난민의 수가 증가할수록 이 사람들을 보살펴주기 위해 우리는 더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이 인상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취업 문제라는 거예요. 앞에서 찬성 측에서는 3D 업종의 취업이 쉬워질 거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들어가고 싶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현재 취업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또 다른 경쟁자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취업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반대측의 의견입니다. 또 하나는 난민을 가장한 테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테러 가능한 테러를 할 나라의 하나로 선정이 됐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나는 난민이다라고 하고 가장을 하면서 다른 무력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테러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각종 범죄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유럽권 국가에서 난민 수용을 굉장히 찬성했던 NGO 한 직원이 난민들에 의해 사망하게 된 사건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와서 조금 더 생활이 힘들어져서 각종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안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 난민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제주 예멘 난민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찬반이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 와중에 제주 예멘 난민에 대해서 제주도 무사증 입국 예멘은 제주도 무사증 입국 금지 국가로 나라에서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예멘에서 추가 입국을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또 이미 들어온 예멘인의 거주를 제주도로 제한하는 등 뒤에 이렇게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긴 하지만 제주도민의 굉장히 반발이 많고 여전히 이 제주 난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수용을 해야 할 것인지 또 앞서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는 앞으로 또다시 발생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등의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2018년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예멘 난민 수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제 세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난민을 수용해서 조금 더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그러기 전에 국민의 기본 안정권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의무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찬반이 뜨겁게 부딪히는 가운데 원만히 해결이 되고 또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계속 이 예멘 난민과 그 외의 난민의 문제에 대해서 비단 이번 사건뿐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계속 나올 이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